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류 세번째 기사 1399년 명 건문 1년 통신관 박돈지가 일본과 외구 건절책을 교섭하고 돌아오다. 일본이 남녀 100여인을 돌려보내다. 일본군 국대장군이 사신을 보내어 박물을 바치고 피로하였던 남녀 100여인을 돌려보내었다. 임금이 정전에 나아가서 이를 인견하고 명하여 사품의 반차에 서서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대상국은 능 100필, 사, 나 각각 50필을 바치고 대내전 의홍은 투구 1개, 장금 1개를 바치고 대상국의 모후는 나무로 조각한 지장당주 천불위요 일좌와 극히 정교한 견 10필과 호초 10봉을 바쳤다. 처음에 삼도 왜구가 우리나라에 변환이 된 지 거의 50년이 되었다. 무인년에 태상왕이 명하여 박돈지를 일본의 사신으로 보내었었는데 박돈지가 명령을 받고 일본에 이르러 대장군과 더불어 말하였었다. 우리 임금께서 신에게 명하기를 우리 중외의 군관 사졸들이 매양 청하기를 육지에는 진수를 두고 바다에는 전함을 준비하여 지금 우리들이 목숨을 시석지간에 붙여 초췌하고 노고하기가 이처럼 극진한 데 이른 것은 삼도 왜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신등은 원하건대 크게 군사를 내어 삼도를 쳐서 도적의 남은 무리가 없게 하고 우리 국가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한다. 과인이 군관과 사졸의 희망에 따라 군사를 일으켜 죄를 토벌하고자 하나 대장군이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하여 평소에 위험과 덕망이 있어 삼도 지경에 미치니 감히 군사를 가만히 행하여 지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신하를 보내어 좌우에 고하는 것이다. 또 대장군이 정한 병갑과 엄한 호령으로 어찌 삼도의 도적을 제압하여 이웃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겠는가. 대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시었습니다. 대장군이 헌연히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제가 능히 제어하겠습니다 하고 곧 군사를 보내어 토벌하게 하였으나 6달이 되어도 이기지 못하였다. 대장군이 대내전으로 하여금 군사를 더하여 나아가서 공격하게 하니 적이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모두 나와서 항복하였다. 삼도 왜구는 상하 대마도와 일기도 등지에 근거지를 둔 왜구, 이 지역은 일본의 왜구가 가장 심하게 발호하던 곳이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류 네번째 기사 문화부의 상언으로 우관의 윤사영을 재령현에 귀양 보내다. 문화부에서 상언하였다. 윤사영이 용렬한 자지로서 다행히 성언을 받아 간관의 자리에 올랐으나 진실로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바쳐서 성언을 보답하기를 도모하여야 할 터인데 이것은 생각지 않고 직임에 태만하고 또 본부 안의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으므로 본부에서 논핵하여 공건하지 못함을 징계하였는데도 또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제 죄를 면하려고 하여 말을 만들고 일을 꾸며서 헌사를 속이고 시비를 변란시켰습니다. 유사를 시켜 직첩을 거두고 그 이유를 국문하게 하여 참소하고 아첨하여 요행을 바라는 신하를 징계하소서. 소가 올라가니 임금이 윤호하였다. 여흥백 민제가 용서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다만 직첩만 거두고 자원에 따라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류 5번째 기사 이거의, 조영무, 조온, 이서에게 관직을 명하고 전백령을 기복하였다. 이거의 조영무로 참찬문화부사를, 조온으로 지문화부사로, 이서로 상임문화부사를 삼았다. 정백령을
기복하여 대사원으로 삼았는데 요물고 부사 이 효인을 보내어 교수를 가지고 가서 유시하니 전백령이 곧 기복하여 부름에 응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류 6번째 기사. 올양합이 바친 1일을 기르다가 사료가 많이 든다고 들로 내보내다. 임금이 동지경영사 이첨에게 이르기를 이 짐승은 먼 곳 사람이 바친 것이므로 궁중에서 길렀는데 먹는 것이 한 달에 닭 60여 마리를 소비하니 어찌 유용한 물건으로 무용한 짐승을 기를 수 있겠는가. 무인지경에 내보내어 그 본성대로 살게 하겠다 하니 이첨이 대답하였다. 옛적에 한나라 문제가 천리마를 물리쳤는데 하물며 쓸데없는 들짐승이겠습니까. 전하의 마음씨가 이와 부합됩니다. 청하건대 이러한 마음씨를 잊지 마시고 확충하시면 한나라 신민의 복입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고성현에 천구성이 떨어져서 바닷물이 솟아올랐는데 붉기가 피와 같았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유성이 하고성에서 나와 천병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달걀과 같았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뭇까마귀가 백록산에 모였다. 한 달 내내 그러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 판서 남궁서의 아내를 때려 죽인 장사정을 공신이라 하여 청주에 안치하는 데 그치다. 처음에 문화부에서 상언하였다. 장사정은 무예로 인하여 특별히 성은을 입어서 개국정사의 반열에 참여하여 벼슬이 상부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삼가고 공경하여야 할 터인데 이달 19일에 전 판서 남궁서의 아내를 붙잡아 귀를 자르고 때려 죽였으며 그 이웃 마을 사람 가운데 상처를 입어 거의 죽게 된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법을 어지럽힌 죄로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유사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고 범한 바를 국문하게 하여 그 죄를 밝게 바르소서. 임금이 개국 정사의 공로 때문에 국문은 허락하지 않고 다만 직첩을 거두고 함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이 일을 헌부에 내렸으나 여러 날을 끌었으므로 문화부에서 잡단 민공생을 논핵하니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근자의 장사정이 술에 취하여 혈기를 부려 전 판사 남궁서의 아내를 때려 죽였으니 크게 부도합니다. 전하께서 공신인 까닭으로 용서하고 귀양 보내니 공신을 처우하는 도리에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대저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한 것이 없습니다. 장사정의 살인에는 또 심함이 있어서 이목이 있는 자는 이를 갈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지극한 공의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옛적에 함구몽이 맹자에게 묻기를 순 임금이 천자가 되고 고요가 사가 되었는데 고수가 살인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잡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혹시 살인을 하게 되면 비록 천자의 아버지라도 오히려 마땅히 잡아야 하는데 하물며 공신이겠습니까? 장사정이 험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패려하여 공을 믿고 방자에 굴어 백주대낮에 큰 거리 한가운데서 삼풍간의 아내를 마음대로 죽였고 또 이웃마을 남녀 5, 6인을 매진하여 임신한 여자가 거의 죽기에 이르렀으니 장사정은 그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와 같이 합니까? 왕법에는 반드시 주살하도록 되어 있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다만 공로가 있다 하여 직첩만 거두고 함주에 귀양 보내니 장사정은 머리를 보존하게 되어 다행이지만은 함주는 왕조의 자치가 일어난 땅이니 죄인을 둘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유사로 하여금 가산을 정몰하게 하고 바다의 섬에 옮겨두어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면 사언과 공의에 모두 합할 것입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주에 옮겨두게 하니 형조에서 상언하였다. 장사정이 감히 사사분풀이를 하여 나라법을 범하였으니 헌사에서 아랫바에 의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임금이 또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함주는 함흥이고 함구몽은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의 대부 맹자의 제자이다. 사는 구간의 하나이고 형정을 맡고 있다. 고수는 순의 아버지를 말한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문화부의 상언으로 우산기 윤사수의 경력 직임을 파하다. 문화부에서 상서하였다. 간관은 전하의 이목이요 수령관은 사사의 수족이니 서로 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산기 윤사수로 사사 경력의 직임을 겸하여 제수하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 간관으로 경력의 직임을 겸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의안공의 판문화의 직임과 그 병권을 파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예전에 처음으로 봉해진 임금은 제부와 형제를 신하로 삼지 않았고 봉해진 임금의 아들은 제부를 신하로 삼지 않고 형제는 신하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친친의 강쇠를 나타내고 군신의 분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봉하여진 임금의 아드님이 되었으니 그 숙부의 친분을 신하로 삼지 않는 예로 대접하는 것은 예전 제도에 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안공 이화가 벼슬이 조정에 어뜸이고 겸하여 병권을 장악하였으니 이것은 제부로 신하로 삼지 않는 의리에 혐의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여 의안공을 숙부의 예로 대접하고 판문화의 직과 그 병권을 파하소서.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나아가 헌수하니 여러 공후와 신하들이 시연하였다. 여러 공후, 청성백, 심덕부, 문화실황 찬성사, 성성린, 청천백, 이거인 등이 시연하였다. 성성린이 아뢰기를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고조에게 헌수하고 일어나 춤추니 고조도 또한 일어나 춤추었습니다. 원하건대 성상께서 일어나 춤추소서 하니 임금이 곧 일어나 춤추니 태상왕도 또한 일어나 춤추고 지극히 즐거워하다가 파하였다. 이거인에게 수정대 일료를 하사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전 상위 중추원사 곽충보가 공신임을 믿고 행패가 심하여 청주에 귀양 보내다. 처음에 곽충보가 그 아들 곽승우와 더불어 사감을 가지고 전 소감 황문과 그 아내 그리고 학생 김환 등을 잡아다 묶어놓고 때려서 거의 죽게 하고 또 사람의 똥을 입과 볼에 발랐다. 형조에서 상언하였다. 곽충보는 자질이 본래 용렬하고 비루한데 오직 무죄로 벼슬이 추부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땅히 건신하여 성상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돌보지 않고 불추한 자식을 거느리고 사사분풀이를 하였습니다. 빌건대 곽충보 부자에게 그 직첩을 회수하고 법에 의하여 엄격히 징계하소서. 임금은 곽충보가 본래 무공을 드러냈다고 하여 다만 청주로 귀양 보내고 곽성우의 별장직을 파면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소를 올려 별사전을 없애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다. 소는 이러하였다. 대중을 억하는 도는 공과 신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전법의 조문에 있기를 공사전구와 무격 창기와 공상 승리와 매복하는 판수는 수전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당초의 뜻을 거론하여 보면 백성에게 신을 보이고 그 문란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으니 그 뜻이 지극합니다. 사람마다 한 통씩 가지고 있어서 보고 들은 바가 이미 익숙해졌사온데 한 번이라도 허물어뜨리게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전하께서 간행하는 법문도 오히려 허물어뜨리는데 하물며 다른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몸을 망치거나 생명을 잃어서 공로가 기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도평의사사에 내려 그 가부를 의논한 연후에 줄 것이며 세력에 인연하여 말을 꾸미고 속여서 별사전을 받는 것은 일체 억제하여 건절하고 그 용률하고 천한 무리가 일찍이 공로가 있어서 이미 별사전을 받은 것도 또한 유사로 하여금 그 전지를 환수하게 하고 다른 물건으로 상을 주어 한결같이 공문의 제도에 의하소서. 별사전은 승리나 무격, 복자에게 특별히 주는 토지이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일 경자 6번째 기사. 일본군 사신들에게 군기감으로 하여금 불꽃놀이를 베풀게 하여 구경시키다. 일본군 사신이 예고를 하니 주식을 하사하고 날이 이미 저물게 되자 군기감으로 하여금 불꽃놀이를 베풀게 하여 구경시켰다. 외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신이 시켜서 그러는 것이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치 못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김육과 이현이 명나라에서 먼저 돌아와 승섭을 허락하여 준 일을 말하니 내구마 각각 한 피를 하사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곽춘보 부자를 단죄할 것을 다시 정하니 아들 곽승우의 직천만 회수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곽춘보가 간통한 고 참찬문화부사 김인찬의 처 이실의 폭로로 여러 여자의 간통 사건이 거론되다. 헌부에서 고 참찬문화부사 김인찬의 처 이실을 형조의 옥에 가두었다. 처음에 곽춘보가 이실을 족친이라고 칭하면서 왕래하다가 간통하였다. 일이 발각되어 헌부에서 옥에 가두고 신문하니 이시가 말하기를 실행한 것이 나뿐만 아니고 검교 중추원부사 이원경의 처 권씨도 나와 같습니다 하여 이 때문에 권씨도 또한 옥에 갇히었다. 헌사에서 상언하였다. 지난번에 장사정이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삼풍간의 아내를 때려 죽였는데 대검과 법관이 교장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가 그의 작은 공로를 생각하여 법대로 처치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분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곽춘보가 또한 사사 원망으로 분함을 품고 감히 사삿집에서 관직이 있는 사람과 그 아내를 결박하고 때려 거의 죽게 하였으며 또 대신 김인찬의 처를 족친이라 거짓 일컬고 임의로 간통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가 여자를 강간하고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여 죄악을 쌓은 것이 심합니다. 본부와 법관이 교장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전에 장사정을 용서하셨으므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사온데 꼭 또 곽춘보를 용서하며 악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곽춘보의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여 죄를 과하소서. 문화부에서 또한 말하였다. 곽춘보는 본래 시정의 사람으로서 지나치게 국언을 입어 벼슬이 추부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땅히 근신하고 두려워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곽춘보가 주도에서 군사를 맡았을 때 한도의
양가 여자를 협박하여 모두 첩으로 삼고 그 가축과 재산을 빼앗으며 지나고 가는 곳마다 군사를 놓아 노략질하니 백성들이 모두 마음을 통한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왜구를 만나면 만났지 곽춘보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복주를 면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동렬인 김인찬의 철을 간통하고 전소강, 황문과 그 아내 등 세 사람을 곤장으로 때려 거의 죽게 만들고 또 사람의 똥을 그 입과 볼에 붙이라였으니 풍속을 회상한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헌사와 형조에서 소장을 번갈아 올려 죄주기를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전하께서 다만 직천만 거두고 본 고향에 부처하게 하였습니다. 근자의 장사정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신등이 상언하기를 이것을 놓아두고 묻지 않으면 법을 어지럽기는 신하가 잇따라 일어날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못되어 곽춘보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신등은 이것이 장사정을 용서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일 또 곽춘보를 용서하면 이것은 곽춘보 같은 자가 계속하여 잇따라 나오게 하는 계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의 상황이 어지러워지기 전에 어거하여 다스린 것이 참으로 이러한 까닭이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헌사와 형조의 청을 굽어 쫓으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고 찬성사 정희의 처 신씨는 이씨가 이원경의 처를 끌어넣었다는 말을 듣고 장차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도망하였는데 조금 뒤에 이씨가 과연 신씨와 충주 조아의 아내 김씨 등 몇몇 부인을 끌어넣어 추잡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유사에서 장차 모두 신문하려 하니 임금이 듣고 순군지사 황석중에게 명하여 신씨는 배주에 김씨는 금주에 귀양 보내게 하고 대성의 장물을 불러 말하였다. 김씨 신씨를 이미 외방에 귀양 보냈으니 이제부터는 규문 안의 풍문으로 들은 일은 내버려 두고 묻지 말라. 처음에 대장군 강승평은 바로 김인찬의 처 이씨의 먼저 남편 강세손의 종질이었는데 그 형 강대평과 함께 또한 이씨와 간통하였다. 헌사에서 드디어 강승평을 논핵하니 임금은 일이 사유 전에 있었다 하여 특별히 용서하였다. 이원경의 처 권씨는 처음에 안전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안소에게 제가하였고 또 이원경에게 시집가니 사람들이 엄부로 지목하였다. 지경, 상문 등이 또한 간통하였다. 헌사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형조에 넘기니 지경과 권씨는 각각 곤장 90대에 처하고 지경을 수군에 편입하였다. 상문은 도망하였다.